자, 그러면 디테일한 묘사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우유팩에서 디테일한 부분은 아마 레터링 부분이 되겠죠. 타이포라는 큰 개념으로 보기도 하지만 레터링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자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각각 그 면마다 들어가야 될 타이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비례라는 것은 항상 비례를 꼭 체크를 해봅시다. 먼저 앞면에 이런 여기 패턴 무늬 있죠. 이 패턴 무늬와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글씨,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요 타이포, 요 속에 들어가 있는 하얀 이 얇고 이 하얀 글씨 같은 경우는요 선택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여건이 되면 하시고요.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상냥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조를 잘 보십시오. 이쪽 보면은 좌우의 정중앙 부분에서 양쪽으로 유선형으로 뻗어 나가는데 만난 꼭지점 위치는 전체 대략 3분의 1 정도 위치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분의 1 정도가 될까요? 그 다음에 중앙 가운데에서 그려지게 되죠. 봅시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가운데 부분, 그 다음에 세로에서 대략 3분의 1 정도 지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자를 체크해 놓고 작업을 하면은 무리가 없겠죠. 이 상태에서 약간 6분의 1 정도라고 잡까? 먼저 대략 하나, 둘, 너무 낮췄구나. 여기 정도 되겠네요. 하나, 둘, 셋 정도 해서 이 정도까지가 올라오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출발하겠죠. 길게 납작하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급격하게 휘어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체크해 보실 부분요. 지금 여기 보면 가로 대비 절반 약간 못되는 부분, 이쪽도 역시 절반 약간 못된 부분 보시다시피 이 그어는 선과 나란히 만나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비례를 확인할 때는요 등분을 해가지고 분리를 해서 확인해 보면은 확인하기 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울유 글씨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 절반 정도에 가까운 바닥면을 보이죠. 이번에 약간 아래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와 얘 사이에 절반 정도의 약간 아래 정도에서 각 글씨 서울 위에 받침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윗부분 그리고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U자 끝나는 부분 그리고 각각 4개로 나오면 되겠죠. 하나 둘셋넷 서울 우유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백 같은 경우에는 나가 서 약간 왼쪽에 출발하고요. 그다음에 프로테이지가 여기에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높이는 이 정도의 낮자 비침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 비침, 그다음에 아래쪽 비침은 이 정도까지 내려오네요. 상당히 길게 내려오네요. 글씨가. 그리고 가로 위치는 여기와 나란하니까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낮자의 아 발음이 나오겠네요. 니은자는 이 정도에서 이렇게 대략 나오고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100%는 절반 딱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조그마한 2개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뇌세포 수 1등급 요거는 이 정도의 위치에서 자그마한 글씨들이 나오게 되겠네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연습할 때 이 타이포를 체크할 때는요 좀 진하게 하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지워주시고요 또 다시 닦아주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그렇다고 너무 진하게 막 사비 같은 연필로 둔탁하게 이렇게 쓰는 것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윗면을 한번 볼까요. 윗면도 마찬가지고요. 그 각각의 글씨별로 윗면과 아랫면의 위치를 이 세로 대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서 각각의 그 바깥 전체를 묶음으로 해서 그걸 감싸는 사각형 형태로 체크를 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심볼이 대략 이 정도로 나오겠네요. 위로 약간 올라오고 글씨보다 아래로 약간 내려온 정도로 해서 이 정도의 덩어리 안에 들어갈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캘리그라피라고 하죠. 나라는 글씨, 나 100%라는 거, 이 글씨도 어느 정도 영역 안에 포함이 되는지 이 꼭지점 위치가 울자 받침에 여기 정도에서 출발하고요. 아래가
서울하고 중간보다 약간 바깥쪽에 있네요. 여기 요 선을 쭉 이어주게 되면 받침에 약간 위쪽에서 형태와 그리고 대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여기에 100%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재세포 등급 글씨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윗부분 할까요? 윗부분은 서류 심볼 바깥 부분보다 뭐 나란하겠네요. 이렇게 여기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정도 상태로 되고요. 여기 유통기한 제조일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죠? 여기 뭐 까지라는 말이 있긴 한데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윗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살표가 이걸 타고 여기 절반 정도가 지금 가장 여기 위치가 가장 내려온 부분. 그 다음에 가장 바깥은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정도에서 뾰족한 삼각형 나오니까 이걸 전제로 하면은 한번 볼까요? 요 정도의 곡선이 나오겠네요. 요 정도의 곡선이 양쪽으로 여십시오 곡선입니다. 양쪽으로 해십시오. 그리고 올라가서 이런 삼각형 다시 이렇게 이어진 상태에서 여기에 양쪽으로 이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도 한번 그려볼까요? 좌측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먼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코드가 있는 가로 위치 대략 체크하고요. 저는 이 정도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심볼 형태의 그리고 바코드 라인의 아래쪽, 위쪽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그마한 아라비아스들이 쭉 들어가는 바코드 숫자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체크를 해보죠. 이런 식으로 아래면은 길게 나오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정도로 해서 체크를 해두고 다음에 얘는 아래하고 나란한 이 정도가 나오겠네요. 지금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디하고 나란한지 이렇게 쭉 해보시면은 서류 밑면과 비슷하거나 조금 아래에 있는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조금 아래니까 이 정도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같이 선을 그어주면은 여기 이제 작은 글씨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절반 정도 위치인 것 같죠? 이 위치가 이렇게 비교하면 딱 가운데를 기준해서 작은 글씨들은 왼쪽에 오르르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행간의 길이가 다르니까 체크해 두고, 그 다음에 나 역시 경사가 심해지네요. 더 심해지네요.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서자 만나는 데까지 내려오니까요. 이게 맞겠네요. 이 정도까지 상당히 긴 글씨가 되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가 대략적으로 좀 체크해 본 거고요. 디테일 스케치의 전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큰 이 비율에 맞는 종이 팩에 우유 팩의 비율에 맞는 큰 형태를 그렸고요. 지금은 이제 디테일한 형태들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각각의 위치와 크기, 그 자리를 잡는 과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보다 더 디테일한 글씨를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참고로 지금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과정은요, 가능한 둔탁한 사비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HB랄지 또는 뭐 이런 샤프펜슬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섬세한 선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사각형에 대접한 원 그림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잘들 하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심볼 해주고 서울, 여기도 작은 글씨가 있네. 아우, 막상 여러분들 하려면 좀 복잡하긴 하겠네요. 그렇다도 뭐 시간적으로 약간 여유를 드릴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해보시고요. 자, 각각의 글씨, 이제 작은 글씨 한번 해볼까요? 이 세로 획을 그릴 때는 가로의 폭이 얼마큼 찼는지 이걸 확인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획을 그을 때에는 이 획의 위치가 세로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걸 확인하면서 이렇게 지금 어자 제가 그렸고요. C자 같은 경우에도 끝과 이쪽 양쪽 끝 삐침, 그 다음에 이 양쪽이 가운데 선을 그으면 여기가 이제 기준이 돼서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글씨가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휘어진 C자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휘어진 이 선을 기점으로 양쪽이 똑같은 대칭을 가죠. 그 다음에 갈라진 부분이 약간 아래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C자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잘 하고 있는 보시죠. 그래서도 이응자가 해당 부분 영역 잡고, 그 다음에 무받침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리을자의 윗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타원 양쪽을 비교하면서 타원 형태 그려주시고요. 가운데 양끝 폭, 그 다음에 위아래 연결해주면 이러한 형태의 글씨가 나오게 되겠죠. 대략 이 정도 나오겠네요. 혹시 이 과정이 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박스 자체를 남겨두고 나머지 물 채색하는 걸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유에서 우유 두 모음 받침을 이 영역 안에서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동그라미 이응자는 위쪽에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맞게 우, 그 다음에 양쪽 복 넓게 잡고 가운데 따주고 이렇게 하고요. 가로변이 넓고 가로변이 좁고 세로변이 넓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 그렇게 썩 즐거운 글씨는 아니네요. 차라리 각이 있는 게 그리기 편한데 이런 식으로 공면 갖고 있으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휘어지듯이 뒤로 들어간 형태, 백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 이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작은 글씨는요, 그냥 제가 영역만 이렇게 체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너무 작으니까요, 여건이 되시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생략해도 됩니다. 다시 이번에 위쪽에 서울을 한번 해볼까요? 서울 우유 조금 더 정확히 체크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세로 획부터 항상 먼저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세로 획 잡고, 그 다음에 가로 삐침, 그 다음에 C자 영역이 아래 삐침 두 개죠. 가운데 잡아서 올려보고 여기서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 확인하고, 처음엔 아마 어색할 겁니다. 여기에. 그렇지만 여러 번 해보시면요, 지금 약간 다소 납작해 보이는 이 글씨가 결코 잘못된 글씨가 아니라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응 같은 경우도 심할 정도로 지금 납작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납작해 보이는 게. 네, 오를까지 하고요.
리을의 옆구리쯤에서 우유의 모음 위치가 나오네요. 이 모음의 세로 위치가 얇게 선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리고 양 끝으로 좁게 바깥으로 선 상태에서 이런 모음 U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타원도 이렇게 수직수평을 그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그 각각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하면요, 이렇게 납작가 나게 됩니다. 자칫 이렇게 동그리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경우가, 이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퍼진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서울에 체크해 두시고요. 이 지저분한 보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나 그리고 나 100% 아주 예민한 선이네요. 이 선이 예민하고 깔끔하게. 참고로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어두워질 텐데요. 그걸 감안해서 안쪽으로 선이 좀 약간 지저분하게 나온다 할지, 이거는 수용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명도에 맞춰서 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미리 진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그리고 형태를 좀 다듬어 볼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이제 선을 밀듯이 선을 쓴다고. 그 뜻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밀듯이 긋는 거니까. 지금 제가 긋는 부분은요, 아주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경계 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정쩡하게 떠 있는 데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굳이 이뭐 자그마한 것까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초적인 조형, 그리고 기초적인 이런 형태들을 어떻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가, 이런 과정에 대한 것들이랄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다 시키기 위한 것이지, 손으로 잘 그리는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설령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저처럼 그려지지 않는다 그래갖고 굳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다랄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펴지는 것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좁게 살짝 보이네요, 윗면이. 이게 부분 묘사를 할 때 꼭 주의하십시오.
부분 묘사를 할 때 전체적인 형태가 틀어지는 그런 묘사들이 간혹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그리면서도 나머지 부분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비례는 적당히 잘 가고 있는가,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를 그리면서도 과연 내가 전체적인 비례에 문제가 없게끔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시는 습관 들이기 바랍니다. 약간 안쪽으로 게 낫겠네요. 여기는 지우개를 찌는 건요, 부담 없이 언제라도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제약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라도. 지금 제가 근데 요 기울기 있지 않습니까? 요 선물 하드를 사실 여기를 지금 감안하면서 비교하면서 예선을 지금 긋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긋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지간해 가지고는 이런 부분 묘사를 하면서 어긋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하는 얘기니까요. 꼭 그걸 좀 명심하시고요. 하나의 선을 긋더라도 이런 선이나 이런 선과 관계를 한번 꼭 고민해 보면서 체크를 해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설명할 때 좀 길게 바라본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 선 하나 긋더라도 마치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그어오다가 여기만큼만 찢어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선을 긋는 것이 좋은 요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하고 중요한 부분만 먼저 체크하도록 하죠. 초반에 제가 이런 경사나 시작하는 부분들 이런 걸 체크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쉽게 그리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하면서 계속 저는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준점에 가서 비례가 맞게끔 선이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많이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에서 이렇게 다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0%의 부분적으로 조그만 것들은요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의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한다고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막 숨 막힐 만큼 답답하게 지루하게 하지 마시고요. 대략적으로 하시면서 점차적으로 디테일을 늘려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약간 지금 프로테이지 글씨가 조금 더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내려온 느낌이긴 하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갑시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거는 이것과 나란한 각도를 한번 살짝 체크해 보시고요. 총 4개의 글줄이 있네요. 여기에 조금 굵은 체스포스 1등급 이 글씨가 이 정도 좀 넉넉하게 폭을 잡고 하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빨간 글씨부터 해서 총 3개의 글줄이 연달아서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3개 글줄이니까 여기선 2칸으로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3칸이 나와지겠네요. 두 줄을 그으면은 이 안에 이제 한 줄, 두 줄, 세 줄, 그 다음에 얘까지 4줄이 되겠네요. 여기 이제 빨간 줄, 그다음에 파란 줄 2개, 마지막 짧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줄 끝까지 굉장히 길게 내려가지고 그 윗줄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걸로 해서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얘도 하는 김에 맞아 정확히 해봅시다.
이쪽으로 뭐 여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양, 그다음에 로, 그다음에 여십시오 이렇게 나오네요. 역시 둘 나누면 4개의 글씨가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여십시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됐고요. 그 다음에 경사,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유를 다 마시고 비누유팩, 이게 입구가 벌려져 있는 그런 비누팩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뭐 멋들어지게 할 생각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할 수 있으면 명암영역도 한번 살짝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세균수는 흰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박스만 잡아놓고요. 그리고 그림자가 지금 이 바닥면이 약간 이렇게 도톰하게 좀 나와 있어 가지고요, 평평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렇게 떠 있죠. 간격이 약간 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자도 이 끝에 정확히 딱 맞아서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돌출돼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서 들어가는 그런 상태로 그림자가 이렇게 출발하네요. 바깥에 대략적인 영역을 잡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지저분한 친구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뾰족한 부분을 활용하라고 그랬죠? 이걸로 작은 글씨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얘질 부분을 지우면 되겠네요. 좀 산만하다 싶으면은 깨끗하게 또 정리를 해보시고요. 당연한 거겠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한 이런 선들이 어디에 속한 선인지 그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하면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번 작업에서는 지우개의 사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지우개를 대충 하시지 마시고요. 뒤를 굉장히 꼼꼼하게, 마치 이게 이제 그냥 단지 지워낸다가 아니라 하얀색 연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물론 이제 나중에 지금 채색을 연필로 명암을 넣게 되면요, 또다시 지우개질 많이 하셔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또 정확한 형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런 불필요한 선들을 한번 지워 가지고요,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벌써 이렇게 까매지지 않습니까? 지우개 끝이. 지금 뭐 지우는 받침 부분이긴 한데요, 이런 데서요 이렇게 삐침 있지 않습니까? 몸에 우받침 삐침, 이게 요렇게 옆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굉장히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지 않죠? 이거는 항상 수직선과 수평선을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 요 방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로로 다른 방향이 나오게 되죠. 조용한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면 참 좋으련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작업 여건이 참 열악하네요. 생각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안 해봤던 이런 온라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모로 마음 같지 않은 여건들이 많이 생기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을 다음 주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쪽은 이제 흰바탕이 될 테니까 보조선들도 가능한 한 깨끗하게 지워가지고 나중에 명암 처리할 때 번거롭게 2번, 3번 지우개질 안 해도 되게끔 깔끔하게
지우고요. 어두운 색이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선들이 설령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까맣게 칠해버리면 되니까 아마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자, 이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이 꼭 그 과정이나 순서를 좀 지켜가면서 해줘야 될 형태 표현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요, 비례입니다. 비례. 이런 자그마한 어떤 요소들, 자그마한 글씨들, 자그마한 장식들 이런 걸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항상 기준이 되는 이런 기울기들을 갖다가 기준으로 잡고 항상 비교해 가면서 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꼭 명심해 두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얘기지만 자기 눈을 바라본 자기의 시점을 항상 가장 객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최대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 스스로 익숙해지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매번 다시 생초보처럼 맨 처음 그림한 사람처럼 다시 긴장하고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비교하고 하는 게 몸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형태가 맞는가, 이게 비교가 좀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잠깐 쉬었다가 그림을 봐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비교해보고 비례가 맞나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요, 의외로 뒤집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형태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략 형태를, 구조를 잡는 그 과정까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림을? 제 선이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잘 쓴 선은 아닙니다. 보시면 이런 글씨 하나하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얘는 좀 더 커 보이고 좀 작아 보이기도 하고, 이 중간에 가다 사라지기도 하고, 아직도 약간 기울기가 좀 어색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네. 어차피 세부적으로 묘사를 들어가면서 이 하나하나 좀 더 꼼꼼하게 들어갈 것이고요. 이 지금 HB 연필인데 보면 경사 부분이 아마 보일 겁니다. 얘도 초반에는 샤프 펜슬 못지않게 뾰족했었지만 선을 여러 번 그으면서 이렇게 윗부분이 이렇게 좀 납작해지는 이런 느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쪽은 좀 뾰족하고 위쪽은 좀 납작하죠. 이걸 돌려서 저는 이렇게 뾰족한 걸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미세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세부 나중에 묘사할 때요, 아주 꼼꼼하게 하다못해 이렇게 삐침 하나에 경사까지도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해주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우개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부분들이 보다 정확히 표현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선 하나만 조금 위치가 잘못되더라도요 넓어 보이기도 하고 또 좁아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미세한 정밀 묘사에 가까운 표현일 경우에는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하는 것만큼의 무조건적인 디테일을 요구하진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실제 대상에서의 비례 감각이랄지 또는 세부 묘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하려고 애를 썼는가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볼 거니까 무조건 부담을 갖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흐릿한 게 남은 부분 살짝 지워주고 그 다음에 왼쪽 동그라미가 커졌었네요. 이렇게 다음 긋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맞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아직도 여기 약간 어색하네. 좀 더 들어오든지 할 텐데 이런 부분도 조금. 이런 자그마하게 쓰면요 모서리 꺾이는 부분에다 조금씩 더 주면서 이렇게 그리지 연습해드리면요 더 깔끔하게 잘 나와집니다. 상당히 진하게 그었죠 제가 HB 연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실제 우유팩하고 별 차이 없는 그런 사이즈로 그려져 있죠. 약간 큰가? 약간 뭐 거의 1대1보다 조금 큰 정도 그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 이런 자잘한 것들도 할 수 있을 때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세로선을 제가 원기둥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니까 이 세로선을 그으면서 이게 뭐 이렇게 볼록 속으로 들어온다 할지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명암들이 아니 이런 형태들이 의외로 제법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자나 이런 좀 반듯한 형태를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비교해보고 또 그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가 지금 테라 선적으로 표현된 우유팩의 구조적인 모습이다,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 각도가 되겠죠? 잠시만요. 요 각도 정도? 뭐 요 각도에 가깝게 제가 아마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에 비슷하게. 네, 요 정도 되겠나? 아마 요 정도 되겠네. 요 정도. 요 정도 느낌의 우유를 제가 여기다 그렸네요. 보시죠. 이 정도 느낌의 우유를 지금 여기다 요 미세하게 차이가 나서 요 정도 되겠다. 요 정도. 네. 요 정도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고 명암은 좀 다르긴 할 텐데 이 정도의 서울 우유를 지금 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약간 길어 보이는 듯한 느낌도 살짝 나긴 할 텐데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좌측면이 이쪽 면이 조금 좁아 보이는 듯한 느낌은 확실히 있긴 하네요. 뭐 이렇게 약간 옆으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각도 잡기가 참 미묘하네. 제가 사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하기 좋게끔 그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작업에서 이제 여기다 명암을 집어넣고 색감을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